땀을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보고 길을 가던 나그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어요. 벽돌을 쌓고 있어요. 두 번째 벽돌공은 대답했습니다. 시간당 9달러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어.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요? 나는 지금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어. 스티븐 코비는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큰 그림이 보여주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공헌하는 사람이 된다. 인생이란 큰 그림을 맞춰나가는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오늘 하루. 마인드 스케치와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아이유의 달빛 바다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게요. 마인드 스케치 1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 연구소죠. 마랩과 함께합니다.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네, 요즘은 해도 일찍 뜨고 이제 늦게 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네, 유라 씨 새아이 엄마이니까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네, 좋다고 맞아요. 생각되나요? 정말 바쁘죠. 네. 네. 오늘은 100회 특집 이벤트 발표 날입니다. 네. 예루살렘 앱 마인드 스케치 게시판에 100회 축하 응원글을 달아주시면 선물이 있었죠. 네, 그렇죠. 5명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네, 저도 댓글 달았는데, 네, 그런가요? 저도 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 기회를 드려야죠. 네, 그럼 5명을 발표해 드릴게요. 먼저 강사님이 2개의 댓글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누가 되셨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 님께서 마리아님. 네, 지치고 아무렇지 않은 날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나에게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해주었던 마인드 스케치에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조금씩 배우고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 또 만나요. 네. 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니님께서 네, 지니님. 네, 마인드 스케치를 듣다 보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 따뜻하고 가슴에 스며드는 이야기에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셨다니 너무나 기쁘네요. 네. 네, 2분은 선정됐고요. 나머지 3분은 우리 유라 씨가 아이디를 공개해 드릴게요. 네, 3분은요, 투별맘, 그리고 마음드림, 하루님, 이렇게 3분께도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으로 힘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인드 스케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유라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는 3년차 직장인인 김대희입니다. 저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외부 미팅도 많고 야근도 많아서 힘이 들 때도 많지만 밝은 성격 덕분인지 주변 동료와도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처음부터 그분은 저랑 도무지 맞을 것 같지 않았어요.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매일 뭘 흘리고 다니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프로젝트 기획 전에 현장 조사할 일이 있어 그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하는 조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스케줄이긴 했는데요. 출장 이튿날에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겨우 깨워서 같이 다니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공장 조사하면서 빠뜨린 부분이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출장 기간 내내 운전은 물론 보고서 작성까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약하고 소심해 보여서 측은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 더 이상은 같이 못하겠다는 마음만 듭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게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기간이 딱 2달이에요.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2개월 동안 그 동료랑 같이 할 생각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저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 이번 프로젝트에서 빼달라고 팀장님께 말할까 정말 하루에도 12번도 더 생각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아, 네. 그 직장 동료분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잘 흘리고 꼼꼼하지 못한 성격인데 괜히 사연 주신 분께 제가 미안해지려고 하는데요. 네. 그 답답할 것 같긴 한데 네. 생각해보면 직장이나 사회나 나랑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일을 즐거워하시는 분인데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넘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이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직장인들의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하루 업무 시간을 보면요. 평균 9시간 24분인데 야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 동료와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평소 동료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또 긴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비해 평균 대화 시간은 평균 36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고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료 간 대화가 줄고 또 그 내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에서는 동료와의 교감을 통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요즘은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또 이제 굳이 불필요한 친분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점심도 좀 혼자 먹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회사 내에서 능력을 키워 승진에 가깝게 가려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의 성과는 역량만 뛰어나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열정만 높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역량과 열정, 소통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업무의 성과는 극대화됩니다. 조직은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 열정만 앞서서 일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량은 물론이고 소통 능력을 갖추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했는데 85%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골고루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골고루 인간관계를 잘 이룬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특정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고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는 원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좀 변했는데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과만 좀 어울리고요. 저 혼자 좀 선을 그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어느 집단에서나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요. 네, 모든 갈등은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차이를 얼마나 좁혀가느냐가 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요즘 왜 콜라보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많은 예술 분야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서로가 경쟁자인데 같이 미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완성된 곡이라는 목표를 위해 갈등을 겪는 과정을 보여주고 무대 위에 노래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스토리를 담아내면서 화합된 모습을 무대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네, 그게 좀 오디션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제 갈등을 통해서 감동을 이끌어낸다. 네. 이런 장치가 숨겨져 있었군요. 하나의 막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이. 네, 맞아요. 네. 동료를 평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혹은 일 잘한다, 일 못한다 등으로 결론으로 귀결되지만 이해는 동료와의 조화를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판단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내려진 그 평가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가지 성격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격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걸 쉽사리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보완하고 동료의 강점을 활용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등 균형을 이루면 갈등이 발생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서로를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어울림과 조화는 깨지고 맙니다.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불평 자체가 성과로 연결되는 것도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오히려 어울리려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이 갈등은 줄이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벽돌집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벽돌집이요? 벽돌공이 네모반 듯한 벽돌을 쌓아 올라가다 보면 멋진 벽돌집이 완성되는데요. 끄트머리 정도에 가면 벽돌이 반절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깨진 벽돌을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깨진 벽돌이 쓸모가 있겠냐 싶겠지만 벽돌공의 눈에는 네모 반듯한 벽돌도 또 네. 깨진 벽돌도 모두 다 온전한 벽돌이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눈에서는 이제 버릴 게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의 몸만 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구조물 속에는 크고 작은 기관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또 감탄할 만큼 경이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각 기관과 계통들은 다른 기관이나 계통들이 없으면 제 할 일을 해내지 못하겠죠. 네. 네, 즉 우리 몸의 기본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멋지게 의지하며 돕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삶과 몸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의 작은 기관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도 개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안에 다양한 형태를 가진 나와 다른 사람은 어딜 가나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네. 두 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아우 저런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구나. 정말 예. 나와 다르다 막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때 좀 네. 많이 있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약하다고 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어울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데이 씨는 상대방을 잘못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는 원인과 실패하는 원인을 알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 흔히 성공이나 실패를 자신의 과업 수행 중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불운,
어려운 과업, 또 적대적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걸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 귀인 이론을 사용하곤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똑같은 팀 내에서 지각을 했는데 내가 지각한 이유는 상황이 안 달라져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김 대리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었어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 원래 게으른 사람, 원래 일 처리가 늦은 사람, 원래 무능한 사람 이렇게 취급해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네, 저도 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잘 되면 내 덕, 못하면 남 탓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특히나 회사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비즈니스 관계니까 귀인 오류가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배경 정보나 사전에 쌓아온 관계가 적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더욱 쉽게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상황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으로 단정 짓고 판단해 버리기엔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이번 프로젝트가 데이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신 것 같아요. 그러나 힘을 받아서 함께 가야 할 동료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금문교는 6차선 너비의 다리가 2,825m 길이로 뻗어 있는 아주 큰 육교인데요. 이 길고 육중한 다리를 붙드는 힘은 철사들의 함께함에 있었습니다. 227m의 주탑에 매여 있는 1m 굵기의 철선은 한 통으로 된 쇠붙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철사 27,000개가 함께 꼬여 있는데요. 27,000개요? 네. 네. 한 가닥 한 가닥은 맨손으로 끊을 수 있을 만큼 약하지만 27,000개가 함께 붙어 있을 때는 그 엄청난 하중을 붙들고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금문교는 두 지역을 연결해주는 수단은 물론 미적 조형물로서의 가치도 높은데요. 두 분이 하는 이 일이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잘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면 회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아는 직장 내 소통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혼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힘들 것 같은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00회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네요. 같이 하는 힘이 굉장히 대단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맥길대 케빈 덤바 교수가 분자생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시점은 현미경을 바라볼 때가 아닌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는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동료에게 말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상을 소위 4C라고 그러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을 뜻하는데요.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이 시대의 인재상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고 하죠. 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건데요. 약점이 때로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배울 점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와,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함께하는 동안 상대방의 부족함을 또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프로젝트 역시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음을 여시고 한 발짝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입으로 찾아올게요. 휘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I have nothing.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잘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렇다면 누가 안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공 비법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고민 없이 해왔던 결과다 라고 말하는 오늘의 주인공. 가전제품 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기업, 발뮤다의 대표 테라오 겐입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음악으로 수백 수천 명의 관중과 호흡하는 뮤지션의 꿈을 꿨습니다.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던 음악은 기획사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밴드 해체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남았습니다. 27살, 그는 그저 실패한 10년차 락밴드 보컬이었습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자라난 테라오 겐. 책을 좋아하는 그에게 부모님은 어린 시절 해밍웨이 책을 소개해줬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린 아들에게 자유롭게 살아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테라오 겐은 불량한 폭주족이 되어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장래의 희망을 묻는 설문지에 반발해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무작정 에스파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보고 오라며 그의 등을 미셨죠. 그리고 1년 뒤 일본으로 돌아와 시작한 뮤지션의 길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 뒤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던 테라오 겐이 다시 주먹을 움켜쥔 건 지금은 아내가 된 당시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한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 잡지였어요. 우연히 펼친 그 잡지 속 조형물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가공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고 저녁 5시 알바를 마치면 곧장 제작소로 달려가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자신만의 제품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바로 노트북의 발열을 낮추는 맥북 전용 냉각 스탠드였습니다. 과거 음악을 작업하던 시절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그 제품은 맥북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습니다. 출시한 지 석 달 만에 100대 판매 돌파. 난생 처음 보는 통장 잔액에 그는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혼자 수작업으로 했기에 주문량을 맞출 수가 없었고 높은 원가 탓에 가격 경쟁에서도 밀려버렸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서랍 속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공을 배우던 시절부터 언젠가 만들어봐야지 하며 그렸던 수많은 시안들. 그는 그 중에서 선풍기를 골랐습니다. 자연에서 부는 산들바람을 재현한 선풍기라면 세상을 놀래킬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개발에 착수한 걔는 유체역학에 관한 책들을 밤낮으로 읽으며 공기와 바람의 원리를 익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험 끝에 자연과 거의 흡사한 바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바람을 동시에 내보내는 이중구조 날개. 테라오 겐은 이 날개를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며 제품 생산에 투자해줄 공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들려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습니다.
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였죠. 시장성이 없다는 평가로 그는 내쫓기기 일쑤였습니다. 이젠 더는 찾아갈 공장도 움직일 교통비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처음엔 거절했던 한 공장의 사장이 자신의 사비를 끌어다가 투자해주기로 했습니다. 제품 생산이 결정되자 또 다른 한 회사의 사장은 제품 발표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테라오게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나요? 이렇게까지 열의를 다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게 그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도움으로 선풍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날, 테라오게는 두 손을 꽉 쥔 채로 발표회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떨려서가 아니라 그토록 바라왔던 꿈의 무대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그가 세상에 내놓은 선풍기는 그해 12,000대가 팔려 회사가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이후 내놓는 제품마다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8년 총 매출 1,000억 원, 창업 첫 해 대비 1,500배 성장 신화를 만든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발뮤다의 대표 테라오게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믿는다. 인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 우린 언제나 가능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 아닐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같은 길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을 앞두고 출발하는 길은 더욱 길고 힘들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부담스러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짧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실증난다. 인생 행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라.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인생의 길. 마인드 스케치가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